유튜브들은 손을 드세요. 얼굴도 보여주시고. 주사랑 이현미 TV, 이승만 강장 TV, 청년 탐정 마스터 TV2, 나그네 TV, 건국 TV, 사무엘 TV, BTV, 정시대 TV, LGS TV, 봉환 TV, 전사모 TV, 존 웨슬리 TV, 모로드게 TV, 주의길 TV, 고난극복 TV, 빅뉴스 TV, 순종 TV, 광야 TV, 국성 TV, 예수복음 통일 TV, 애국청년 TV, 생명살리는 TV, 찬양 TV, 김국중 TV, 전파방송, 복음의 빛 TV, 성령충만 TV, 예수코리아 TV, 진리안 TV, 진리안2 TV, 엘타임즈, 연범제 TV, 엄마방송 신서울 TV, 김성진 TV, 웅천 TV, 이계성 TV, 손상대 TV.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유튜브를 하나 만들고 싶은 분은 제가 오늘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때려잡는 TV.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좌파까지도 막 들어와서 금방 하루 만에 구독자 300만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만드냐 하면 제가 만들면 바로 감옥으로 골인이 됩니다. 자, 지금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 돼서 수리 불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망가지다 안 돼서 이제는 20대들의 영혼까지 망가졌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힘들게 취업 준비하지 않아도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공기업의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길 천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오로지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하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연사로 오늘은 코디가 완전히 신사적 코디를 하고 오셨습니다. 보통 옷을 갈아입고 온다는 것은 멋진 얘기를 들려주고자 마음 딱 자시고 오셨을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김경재 전내님을 첫 번째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옷 위안에 10만원도 안 되는 옷입니다. 싸구려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가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의 기후를 주조하고 날씨를 컨트롤하는 시베리아가 영상 40도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상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씀하시죠? 인류 구몰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념의 아마겟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0년에 벌어졌던 한국 동란, 한국 전쟁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70년을 지나서 이제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갑니다. 옛날 우리가 장전호 전투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듯이 이 최후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미국으로 따져서는 새벽 1시쯤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끝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쫙, 야 형제야 내가 그거 방금 봤다 이래요. 그리고 LA에서는 아마 10시쯤 될 겁니다. 밤 10시쯤 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이 수많은 애국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 실시간으로 전택돼서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를 장악하고 흔들고 야단을 치지만은 이 애국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의 동포와 전 세계 자유민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 아시죠? 서독 총리를 했던 분인데 1913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 돌아가시기 한 21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양반은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화 된다는 것,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은 옛날에 구라파에서 유럽에 있었던 공산주의, 과격한 노동자 운동이 점자 시대의 대세에서 풀려서 순화돼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분배를 더 신경을 쓰되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틀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도 그러하고 슈미츠라는 그 후에 후임자 총리도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슈미츠 아시죠? 최근에 한국 여자하고 재혼했다는 남자. 이 빌리 브란트가 사생합니다. 담배 골초고 3번이나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구라파의 정치 지도자들은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리고 연애 박사들이에요. 다 연애를 잘 그래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에게 좀 미안하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미테랑 대통령도 아주 연애를 잘 걸었어요. 대통령국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슬그머니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오토바이 사고 샥 나가서 자기 애인 집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게 다 그 후에 다 나타났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연애 문제만큼은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프랑스어는 카톨릭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요. 이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프랑스어는 한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주말에 부인은 보이프렌드를 초청하고 남편은 걸프렌드를 초청해서 같이 밥 먹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부인은 2층에서 자기 보이프렌드하고 뭐 담소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걸프렌드하고 아래층 리빙룸에서 뭐 얘기하고 한 2-3시간에서 빠이 하고 헤어지고 이게 프랑스의 습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투가 되고 난리치는 것은 아메리카의 풍습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도 결혼을 3번이나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생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나치의 잘못을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다카우라는 데를 가면 나치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카우의 앞에 기념관에 써 있습니다. 브란트는 자기 비서가 키엄이라는 비서가 동독의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크리스텐 키엄 부부가 간첩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빌리 브란트가 굉장히 몰렸습니다. 굉장히 몰렸는데 그래도 서독 사람들은 그래도 빌리 브란트는 간첩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해서 그걸 정리해서 그 사람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한 사람이 됐습니다. 소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오스트팔리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상도 받고 오늘날 동서독의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 빌리 브란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서독에는 동독 간첩이 적어도 3만 명 이상 있었습니다. 고정 간첩, 파견 간첩,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서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켰고 사회주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념이 투철한 빌리 브란트가
독일을 통일했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바글바글한데 청와대에도 간첩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뭐 주사파를 가지고 간첩이니 오늘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주사파 그 위에 있는 문 아무개가 진짜 간첩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해요. 합리적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공산주의자요, 당신은 뭐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고영주 변호사가 별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 그 사람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죠? 당연히 얘기해. 당신 무슨 소리라고 하냐? 당신 그러면 앞으로 당신 명예훼손을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못 듣는 건지. 여러분, 조선일보의 김윤덕 논설위원이라고 아십니까? 최근에 조선일보에 참 기가 막힌 글을 잘 썼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글 잘 쓴 논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국가 파괴의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예정입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나라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반역과 퇴행과 퇴보 이런 것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당신이 사람이 아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최근에 한국의 언론 논설진에서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인권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를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유남국의 정의영에서 위안부들 돈 빼돌려가지고 집 사고 뭐하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제외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여성을 끌어가서 처참하게 혹사시켰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육체를 파멸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래가고 돌아온 사람을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파멸을 시키는 거야.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환양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환양녀는 옛날 몽고가 아니라 청나라 때 한 거다 고쳐서 이게 고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환양녀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호한답시고 지난 20년 동안 별짓을 다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윤덕 논설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당신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북한입니다. 정부 300명 이상 구속되어 있는 정부인사 다 풀어주고 인사석봉하고 하야하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첫째 둘째가는 신문사에 크게 논설이 나서 한마디 답변해야죠. 들은 척만 척해. 요새가 6.25 70주년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거동 좀 보십시오. 간신히 국군 장병을 약간 위하는 척 하면서도 미국에서 돌아온 177구의 한국의 유해를 가서 마지못해서 예우하면서 성남 비행장에서 우물딱주물딱해요. 나는 이런 놈의 6.25 기념식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념의 아마겟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총장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 있죠? 옛날 제가 민주당에서 같이 최고위를 같이 했어요. 바로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꼭 제주도 4.3 사건을 가면 꼭 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거 뭐하라고 그래? 뭐가 나빠요? 아니 그건 당신 그 좌익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 좌익을 지지하면 어때요? 이러고 맨날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알기로는 대구의 세탁소 집딸인데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그 사람이 윤석열 잡으려고 아우성 치는 걸 보니까 참 세상에 기가 막혀요.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가 무슨 사건을 벌리면 반드시 사건이 납니다. 추미애가 무슨 인터넷 댓글 잘못했다가 고발해가고 드루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김명수 재판받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저게 잡는 것이 이 정권을 종말을 해서 이 정부가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명희가 저 야단치는 거, 이것도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실권자들이 가는 곳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종전선언을 해요? 우리가 언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로 만들어 김정은한테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독재는 히틀러의 나치보다 100배나 더 나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의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요새 우리나라 진보 좌파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진중권 교수예요. 그 똑똑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수파에도요 진보적 개혁적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중권은 양식이 있어요. 그 조국을 잡아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세요. 그만한 정도 사람이 좌파를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 좌파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김정은이 똘마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DMZ 개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박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DMZ 140 그 마일에다가 비무장에다가 평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엔본부를 갖다 놨어요. 유엔본부가 전 세계 4개 있는데 5번째 유엔본부를 하는 데서 남북이 싸움하지 않고 공동 번역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스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북한 애들은 도대체 약속을 안 지켜요. 모든 협정을 하다 다 취소해요. 다 취소해요. 지금 요새 난리에 법석을 치고 김정일이나 조그만 여자애 가서 온갖 공간을 다 치는데 저는 북한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싸가지 없이 하는 것도 상당히 주목하고 지적해야 하는 문제지만 북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저것은 반드시 자기붕괴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소위 정신분열이죠.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했죠. 그 조현병이라고 해석하는 정신이 여기 가서 딴 소리고 여기서 딴 소리고 사진이나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지가 무슨 민족 통일의 영웅이라 되듯이 웃기지 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는 이거 결판내야 합니다. 결판 내는데 이 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12%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저기 이제 인구공 사태, 인천공항의 무슨 사태 때문에 인구공이니까 인민공화국하고 나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데 자기 밥그릇에 저게 되니까 반대하는 거야. 그런데 밥그릇만 위험을 당한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8월 15일에 많은 나이 든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내일 가서 연설할 때 요 얘기 꼭 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늘의 뜻이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용기 내라.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양념해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계시는 항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을 내려줄 때 그 힘과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경재 의원님이 3분을 더 써놓고도 딱 맞지? 이러네. 딱 맞습니다. 자,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의 연설 중에 젊은이되어 일어나라는데 이 진짜입니다. 정신연령을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대한민국의 20, 30대 정신연령이 60대 60, 70대 정신연령이 2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러면 안 되고 정신연령 60대여 일어나라 이러면 20대가 발작 일어납니다. 그냥 난리 나버리게. 언제나 20대로 돌아올란지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의 분노로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보존히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